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같이 정말 힘든 장에서 코인테크 어제 새로 편입했었는데 네. 야, 말이 되나요? 어제에서 장중 6%의 수익을 냈는데 이게 비교적 장의 흐름이 좀 좋다면은 한 그래도 15, 20% 느낌 아닐까요? 충분히 맞습니다. 뭐 네. 어제 시장이 사실상 웬만한 종목들이 평균 낙폭이 한 5% 이상 나왔던 시장이었고, 뭐 그런 와중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관리가 좀 들어가주면서 양전환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말까지 네. 또 1월 내내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2월 내내 또 시장 하락이 이어지면서 그렇습니다. 피맞추기 일환으로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요.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1월 달에 시장은 하락이 나왔지만 사실상 수주는 100억, 120억 가까이 받으면서 사실상 수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어떤 모멘텀 또 실적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와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시세가 기대가 됩니다. 뭐 독일 총리가 오늘 이제 어떤 러시아의 어떤 푸틴 대통령과 접견을 하고 그리고 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어서 면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던가 아니면 뭐 극적 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젠 코인테크 같은 또 실적 성장 종목들이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도 지금 강보합권 내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비 기업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탑머트리얼이 LFP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일단 제가 손절 라인대를 어제 이제 23,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조금 상향 조치해서 24,0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를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8,500원, 2차는 31,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수익 좀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6%의 수익률이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 정도는 어떻게 보실까 생각할 텐데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네. 손절 라인 때는 조금 상향 조치해드렸는데 24,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당연히 뭐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완화 국면으로 진입했을 때는 좀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는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편입했었던 이 위즈코프 또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으로 갖고 왔었는데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자리 관련 섹터, 정책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투심 자체가 좀 악화됐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상 대권이 뭐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주가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자리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2030이 이번 어떤 그 대선에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또 그리고 청년 어떤 정책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때마다 일자리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위즈코프 1차 목표가는 2,030원, 2차는 2,23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를 1,650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6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50원 손절가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어제와 동일하게 2,030원, 2,2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또 달릴까 말까 오늘 어떤 종목 우리가 노려봐야 될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최근에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단기 낙폭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게임주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게임주가 또 나왔습니다. 이 게임주에서 저는 진짜 김준호 매니저 대단하다 싶었던 게 위메이드를 대표적으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었지만 위메이드를 달릴까 말까 가지고 나왔었을 때 한 3거래일 동안 확실한 수익 챙기고 익절까지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 타이밍이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게임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혼조세 여기 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게임주 섹터 자체가 이제 4분기 또 전년 동기 어떤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오늘 펄어비스도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오늘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예정돼 있고 또 컴투스 또 그리고 위메이드 또 그리고 뭐 크래프톤 많은 지금 게임 종목들이 실적 악화가 나오면서 최근에 급락세가 굉장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전반적인 게임 업황이 좀 둔화되면서 같이 억울하게 밀렸던 섹터들과 또 그 와중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 게임주 성장주 대표로 들어가는 게임주인데 가치주 같은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적이 중요하다. 오늘 리뷰했었던 코인테크도 사실 실적에서 맞습니다. 좋았던 모습이었기에 어제 같은 힘든 장에도 수익률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 실적 동반한 게임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난번에 위메이드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컴투스 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이 컴투스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쪽 부분이 좀 컴투스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저는 컴투스 홀딩스 보자마자 연관관계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회사다 보니까는 뭐 컴투스 홀딩스도 같이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컴투스가 이제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고 사실 대부분의 게임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사명이 게임 빌이었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게임 빌에서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 업황으로 같이 묶어서 보기보다는 어떤 플레이톤과 어떤 NFT 그리고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는 게임 업황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최근에 위메이드와 또 컴투스 때문에 억울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억울한 측면이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컴투스 홀딩스 현재 어떤 흐름일지 현재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주에서 좀 더 NFT로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1.52% 상승해 있습니다. 127,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게임 업종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7%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도 1,450원, 당기 순이익도 307억 원으로 사실상 이제 게임 업황에서 가장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게임빌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집중한다고 하면서 NFT와 또 블록체인, 또 토큰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위메이드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빠르게 NFT와 플레이톤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이제 C2X라고 컴투스 홀딩스의 자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2X 기축 통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C2X 관련된 어떤 지분은 컴투스가 50%를 가지고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사 컴투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를 통해서 일단 C2X가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장이 한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자체 어떤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 거래소의 상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비트라든지 빗썸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C2X 관련된 백서가 준비 중이고 발행이 되면은 C2X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인데 3월에 어떤 C2X 코인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예전에는 어떤 나스닥의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탈중앙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금을 대체하는 안전 자산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거래대금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2대 주주인 컴투스 홀딩스가 어떤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원의 어떤 지분이 38.43%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12 발행으로 코인원의 지분을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성장과 그리고 또 C2X에 대한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컴투스 홀딩스의 어떤 실적 성장을 놓고 봤을 때 게임 업황에서 위메이드를 대체할 가장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컴투스 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아무리 봐도 이 성장주다 보니까 향후 모멘텀이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신성장 동력도 이렇게 C2X 토큰 등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말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투스 홀딩스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만 이제 플루토온 관련된 게임을 10종 이상 출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장주는 위메이드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어닝 쇼크 게임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컴투스가 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같이 밀렸는데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컴투스 홀딩스가 게임 섹터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1만 5천 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직전 접전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1만 8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4만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는 15만 4천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1차 목표가 14만 원, 2차 목표가 15만 4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에서 컴투스 홀딩스 첫 번째 섹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좀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리오프닝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리오프닝인데요. 자, 오늘 또 화장품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리오프닝주가 수익률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디보입니다. 네, 디보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장품, 여행, 항공 정말 많은데 이 많은 종류에서 어떤 리오프닝이 좋을지 그리고 리오프닝 하다 보면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어떤 게 더 좋을까? 나만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2월 10일부터 사실상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셀프 방역 그리고 또 셀프 자가 진단 키트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QR 코드도 이제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정경 질병 관리청장도 거리두기 단계를 서서히 좀 완화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리오프닝 또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위드 코로나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좀 자영업 관련된 섹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이 아직까지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영업 시간이 다시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자영업 관련해서 그리고 그 영업 시간이 제한이 완화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오프닝에서 키워드를 자영업으로 좀 잡아주셨고 이 자영업 하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감은 안 서는데 한번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일단 영업 시간 제한 완화가 되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TJ 미디어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TJ 미디어 저번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던 10월 달에 가져와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TJ 미디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TJ 미디어 이제 9시 풀리면 사실 9시는 노래방 갈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5.36% 현재 떠 있습니다. 6,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TJ 미디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9시에는 노래방 갈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영업이 악화될 수밖에 네. 없는 건데 만약에 영업 시간이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국내에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죠. TJ 미디어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금형은 상당히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TJ 미디어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0월 달에 한번 가져와서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기업이고요. 국내 노래방 기기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시간 완화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네, 모멘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이 생각을 내가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TJ 미디어 그럼 가격 전략은 이번에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네. 손절 라인대는 5,400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는 직전 바로 고점 라인대였던 6,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요. 2차는 7,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J 미디어 1차 목표가 6,600원, 2차 목표가 7,200원으로 제시했고 또 이전에 기록했던 상한가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TJ 미디어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섹터에서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9시 반에 할 거고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축 우려로 어떤 시장의 상승,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밖에 없고 해소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밤 9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에 또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